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7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좀 잃은 듯이 바닷가에 표류하듯이 스스스스 슬금슬금 그냥 밀리고만 있습니다. 차라리 어저께처럼 한 번에 확 미는 게 더 기분이 덜 나쁘지. 오늘처럼 오전에 살짝 괜찮아지려고 하다가 슬금슬금 계속해서 빼는 게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우리 시장 전에 발표가 날 건데 숫자는 좋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시장에 그렇게 중요한 모멘텀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AI 테마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AI를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단 AI의 약간은 보조적인 느낌인 거죠.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자체가 회계의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가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분기 정도 빠르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오면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들도 실적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마이크론이 숫자 잘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게 시장에 좀 파악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반 강세가 나왔던 거예요. 물론 지난 일이지만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고 있었으면 특히나 저는 하이닉스를 얘기 드렸지만 괜찮은 종목인데 꼭 이렇게 떨어지면 안 보신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게 아마 오늘 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많은 종목이 떨어져서 죄송스럽지만 만약에 SK 하이닉스라도 잡아놨다라면 오늘은 좀 덜 아팠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예요. 계속 걔네들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 주도 줄 겁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좀 내려왔을 때. 예, 뭐 하이닉스 60만 원대 잡을 필요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 11만 원대 잡을 필요 없잖아요. 깨졌을 때, 좀 내려왔을 때 잡으셨다면 오늘 조금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물론 시장이 오늘 떨어졌는데 제가 저희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레벨업을 충분히 숙지하고 따라오셨더라면 어저께도 똑같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려서 어저께 하이닉스 떨어졌는데 무슨 말이야. 결국엔 오늘 올라와서 원래보다 수익이 낮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은 많이 떨어졌을 때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을 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일단 남아있다라는 거 중요하고 일단 시장이 좀 늘려주는 게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솔직히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가 정확하게 왜 파악이 안 되냐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명확하게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요일날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90%라고 하네요. 시장에서. 거기다가 0.25를 올리는 게 아니라 0.5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좀 겁먹으면서 시장이 좀 눌러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현재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완벽하게 양봉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후루룩 빠지고 있죠. 여기에는 조금 공감되기가 힘든 게 코스피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 가까이 올라가 주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계좌는 솔직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제 방송을 항상 따라오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오늘의 코스피 상승은 공감이 안 되실 텐데 라는 약간은 불편한 마음으로 장 마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일단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 조금 부담이 다가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온도 차이가
꽤 커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1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코스피 쪽에서 반도체 쪽에 막 갑자기 수급이 막 쏠리더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가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좀 좋지 않았죠. 더군다나 코스닥을 그간 이끌어 왔었던 제약바이오는 밀렸었는데 오늘 더 밀리는 느낌이고요. 로봇이 그나마 코스닥을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오늘 로봇이 차익 실현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코스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는 건지 코스닥은 오늘 로봇주들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로봇주들이. 그래서 사실은 빠졌을 때 또 기회를 볼 건데 저는 저희는 로봇주를 월요일날 제가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고 매도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여서 매도를 했는데 우연찮게 어저께 로봇주 조정 나왔고 오늘 완전히 하락이 나왔는데 끝난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빨로 올라간 거고 코스닥은 사실은 거래가 없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물량 뺏길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쫄지 말자. 오늘 시장 쫄지 말자.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공감 안 되잖아요. 공감 안 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뭐 많은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올라간 개수를 보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절반이 넘게 빠져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다. 약간 씁쓸하다. 씁쓸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 좀 부담 다가온 게 아마 이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장중에 1480원을 찍었고요.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한국은행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환율의 탓을 왜 자꾸 본인들의 탓은 없고 맨 처음에는 성악개미들이 많아져서 그렇다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소신반환을 하자면 물론 당연히 그 이유도 있겠죠. 성악개미가 많이 늘어난 점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는 점 그게 환율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게 아예 아니다라고는 아닌데, 왜 그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원화가 약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M2라고 하거든요. 그 M2 증가량이 국내의 증가폭이 엄청 커졌어요.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돈이 적게 풀면 돈의 수급을 다시 한국은행에서 빨아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M2 증가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서 돈을 많이 풀어놓으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가 아무리 떨어져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예상하자면 뭐 내년 상반기 되면 환율은 안정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더 짜증나게 왜 이거를 자꾸 성학개미와 기업 탓만 하느냐라는 게 과연 한국은행에 정말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많죠. 많겠지만이 아니라 많습니다만 왜 이렇게 핑계만 대는지 모르겠어요. M2 증가량이 늘어났으니까 본인들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 좀 예민한 주제를 꺼냈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환율은 안정화는 될 건데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눌렀던 건 제가 봤을 때 BOJ 금리 인상 가능성이 늘어났고 거기다 0.25가 아닌 0.5% 늘린다고 하고 있고 환율이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게 되는 거는 시장에 좀 부담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 강세업종 의류가 오랜만에 좀 강세업종이 들어왔는데 뭐 큰 의미는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의류 섹터가 과연 이게 메인 섹터가 될 것인가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섹터가 아니에요. 뭐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세계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최대 주주 한 70%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신세계는 계속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백화점이 들어간 거는 하나갤러리아가 거의 상한가 들어갔나요? 그 하나 1남, 2남, 3남의 지배구조 개편 뭐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갤러리아가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1시 이후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거의 뭐 4% 올라가니까 지수는 당연히 챙겨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약세업종이 좀 많죠. 제약바이오 좀 안타깝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좀 11월 달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2월부터 좀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비중을 좀 실은 사람 입장에서 살짝 답답해요. 별것도 아니고 별 이유도 없는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가 빠진다라는 건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순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좀 지켜보고 있고, 증권 관련된 종목들도 좀 안 좋습니다. 아마도 연말에 이제 코스닥 1000스닥, 3000스닥이라고 했나요? 3000스닥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지표가 나오거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증권주들의 요즘 특징이 시장이 밀리면 같이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거는 증권주도 의미는 없어요.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로봇은 끝나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내려왔을 때 이제 또 봐야죠. 로봇은 언제라도 여러분들 포트에 꼭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내려왔을 때 담아 놓으셔라. 아니면 내가 위쪽에서 물렸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도 되는 섹터다. 그 다음에 전선과 전력기기는 제가 계속 째려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올라가려고 하면 좀 조정받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째려보고 있는 그런 테마기도 하고 그런 종목도 많이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 파란색 업종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아요. 오늘 강세 업종에서 반도체 빼고는 매력이 없어요. 매력 있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파란색 제약바이오부터 전선, 전력기기까지 좀 잘 챙겨 보신다면, 지금 시장은요, 제가 좀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시장은 일단은 현금이 없으면 버티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 매수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매수해도 되는 시장이에요.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셔라. 다만 메인 섹터로 들어가야겠죠. 의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로봇, 우주항공, 전선, 전력기기 뭐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시장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또 레벨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